이슈K 시간입니다. 앞서 보셨듯 선고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탄핵 선고 하루 전 분위기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111일 만입니다. 길었던 시간만큼 여러 예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교수님은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8대 0 인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망이 있는데 그런 전망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헌법재판소를 정치기관으로 보고 하는 전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그리고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또 중대성 측면에서도 인정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선고가 늦어지면서 찬성과 반대 양측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내일은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탄핵 찬반 집회로 터져나온 전북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라북도는 현재 탄핵이 인용이 되면 상당히 우호적인 그러한 조건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광법도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올림픽, 하계올림픽의 실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한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지금과 같이 정부의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라든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망을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이 인용이 되고 대광법도 통과가 되고 새만금이라든가 하계올림픽에 대한 협조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안 추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서 뭐 인용에 대한 그 도민 바람이 좀 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걱정인 거는 이제 선고 이후의 상황입니다.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각하는 나오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선고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제 내리는 건데 네.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차적이라든가 혹은 뭐 다양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했다든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죄에서 내란 행위로 바꿨다는 것을 어떤 중요한 부분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쟁점의 변경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이것은 쟁점의 정리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탄핵 소추인단이 이걸 뭐 내란죄로 하던 내란 행위로 하던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소추행위 사유에 대한 변경에 있어서 국회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각하다. 뭐 이거는 이제 주장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일사부재의 원칙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때 제1번의 이제 탄핵 의결이 무산이 되었고 임시회의 때 그다음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반은 아니고 또 1차와 2차의 내용을 보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달라졌다 하는 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용이 8대 0으로 이제 명백한데 만약에 기각 의견이 나온다면 걱정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세를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극우들이 양지로 나오는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그 부분이 이제 저는 가장 걱정이 되고요. 민주당에게 탄핵의 결과를 승복해라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승복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승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시민 저항 이런 것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는 인용으로 꼭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든 여야가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 또한 강합니다. 어떤 결과냐에 따라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고 뒤 전북 정치 지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선고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에서는 뭐 결과에 승복한다 이렇게는 여나 야나 다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야당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 맞지 않고 피해자가 그 결론을 승복하는 것은 피해자의 그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결정에 반드시 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각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정치 집단의 문제가 가장 큰 거고, 야당은 만약에 야당 자체가 승복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뭐 야당이 함께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골자가 이번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의 기준이나 지침이 될 텐데 이후 법적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중대성에 대한 그 요건도 이제 충족할 거다고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보려면 헌법 제77조에 맞는 탄핵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 계엄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사변, 이화유산 국가 비상사태였는가? 절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요건에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가, 국회 통보를 했는가, 이런 요건들이 이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헌법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리고 국헌 문란의 위험은 의회를 무력으로 통제를 하려고 했던 점은 너무나 잘 보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인을 투입했다는 점도 분명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자꾸 이 위헌적인 계엄이 발생을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뭐 시효를 없애자 하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예방 방책으로는 국회의 탄핵 선포 전에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을 때 그 즉시 효과를 상실하도록 하는 그런 점도 필요하고, 네. 이 내란을 했던 그 행위자들에 대한 사면 금지라든가 선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